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참을 수 없는 데이트. 나는 부부관계 치료사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의 부부가 원하는 것이 결혼 상담이라면 그쪽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두 번은 내담자의 배우자가 참석해야 할 경우가 있다. 나는 내담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우자를 상담에 참여시킨다. 내담자가 말하는 주된 문제 중에 결혼 생활에 불만족이 들어있다면 둘 중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내담자의 치료사인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3자 대면을 해도 문제 해결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부부 상담 전에 나는 관계 개선의 기본 규칙을 내담자와 논의한다. 내담자가 시간을 내어 서로를 향한 애정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바쁜 일상에 쫓기는 성인이라도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4시간도 내기 어렵다면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간 관계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노력하는 경우 서툴러서 상황이 의도와 다르게 흐르기 십상이고, 그에 따라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심함은 앙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 때로는 영원히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한다. 세 사람이 함께 첫 상담을 할 때 내담자와 그의 배우자는 이미 소원해진 지 몇 년은 되었다. 그들은 어색한 자리를 마련한 나를 미워한다. 어쩌면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미워할지 모른다. 그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기세로 멀찍이 떨어져 팔짱을 끼고 눈을 굴리면서 앉아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낭만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밖에서 데이트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다. 부부가 언제적 얘기냐는 듯 겸연쩍게 웃거나 노골적으로 코 웃음을 쳤다. 그래도 나는 둘이 함께 외출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제안은 기가 막히고 두 번째 제안은 몸이 근질거린다. 그 의미는 이럴 것이다. 데이트 같은 건 절대로 안 할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했지. 그때는 그럴만 했으니까. 지금은 만나면 싸우기만 하는걸. 이렇게 화나고 억울하고 못마땅 가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지금 다음과 같이 믿고 있어요. 그 누가, 그 누구도 부부로 사는 동안 배우자하고는 데이트하지 않는다. 낭만과 치밀함도 마찬가지다. 그런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팔짱을 끼거나 상대의 무릎에 손을 올려보는 거예요. 두 분은 서로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나는 두 분을 다 만나봤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냥 시도해보세요. 잘해야 한다거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비위에 거슬리는 제안을 했다며 화가 난 채로 상담실을 나섰다. 하지만 마지못해 제안을 따르고 다음번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했어요. 완벽하게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가기 전에도 싸우고 나가 있는 동안에도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도 싸웠어요. 그런 외출은 두 번 다시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는 듯 보였다. 그들은 아마 처음부터 내 제안이 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결론 지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럴 계획이었죠, 그렇죠? 두 분은 앞으로 평생 부부로 살 테니 이번 데이트에 어떤 정성이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두 분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외출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치한 제안을 했다고 짜증까지 냈으니 두 분 다 외출을 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생을 함께 사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는 대신에 화를 내고 괴롭히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두 분 다 데이트하는 기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 시도하는 걸로는 부족하겠죠? 어쩌면 15번 또는 40번을 해봐야 할지 몰라요. 요령을 잊어버렸으니 다시 연습을 해야 하죠. 데이트하는 습관과 서로를 향한 애정도 회복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두 분 다 애초에 사랑꾼은 아니었을 수 있고, 설사 과거에 사랑꾼이었다 해도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겠죠. 데이트는 큐피드가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두 분이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어떤 주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치고 계산해보겠다. 그렇다면 1년에 300번이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30년은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30 곱하기 100이면 3000번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아주 적은 시간을 내어 당신의 기술, 유혹, 대화, 성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비참한 데이트를 15번 한 뒤에 꽤 괜찮은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 3000번 중 15번이면 앞으로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할 낭만적인 시간의 0.5%다. 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전해 볼 만한 일 아닌가? 왜 당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큼 복잡한 일이 헌신, 연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첫 데이트는 비참하고 끔찍할 수 있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끝장내기보다는 되살리는 게 나으니까요. 아마 다음번 데이트는 5%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과거에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지가 잠시라도 떠오를 겁니다. 팔짱을 끼는 것보다 조금 더 짜릿한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마음은 차갑게 식고 쭈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결혼 서약처럼 당신이 삶을 다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있겠죠. 아마도 부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저 흘려보낸 모든 시간뿐 아니라 애정 없는 삶의 허전함, 원망, 괴로움을 숙고한 뒤 데이트를 두 번, 세 번 또는 10번까지 해보겠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10번째 상담 시간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나에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유지하고 욕구와 반응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신비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앞으로 3000번 데이트를 하는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의지와 낭만적인 상상력과 장난스러움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신비를 계속 재발견하여 처음에 서로 결합하게 한 그 마음을 되살릴 수도 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편리한 크기의 상자에 상대방을 집어넣고 둘 중 누구라도 그 상자에서 나오면 바로 응징하거나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경멸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운이 좋다면 당신은 처음 상대방에게 끌렸을 때 타오르던 마음의 불꽃,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 때 당신의 삶을 비추던 불꽃을 되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사랑의 마법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동안 두 사람은 과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서로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지만 어느덧 마법은 조용히 사라진다. 대신 두 사람은 그 시절의 경험을 선물로 받는다.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 사랑은 진실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잠깐 보여준다. 사랑은 운명이 건네주는 선물에서 시작되지만 그로부터 진실한 관계가 피어올라 지속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이해한 순간 목표는 분명해진다.